역사와 문화가 녹아있는 도시. 예술의 위대함과 흙으로 빚어낸 아름다움에 빠져보는 시간. 또한 자연의 신비로움까지 느낄 수 있는데요. 오늘의 풍경여지도 경기도 이천으로 떠나봅니다. 우리나라 중앙부에 자리하며 기름진 토양 덕분에 풍요로운 고장으로 이름난 곳. 이천을 얘기할 때 바늘과 실처럼 함께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도자기입니다. 이천에 있는 여러 도자예술 마을 중 이곳은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지난 2010년 공예 및 민속예술 분야의 유네스코 창의도시가 된 이천. 명실상부한 도자기 중심지다운데요. 예스파크에는 220개가 넘는 공방의 자리에 다양한 생활용품과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도자기를 둘러보고 사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뜻깊은 시간은 직접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렇지, 벽을 밀어야 돼. 그렇지. 더. 가운데 손톱 눌렀다가 또 옆으로 갈 거예요. 옆으로. 맨 위에서 또 살짝 멈춰주고 천천히 빼보세요. 이렇게. 장난기 없이 진지하게 집중한 모습인데요. 이제 원하는 무늬를 새겨 넣을 차례. 과연 어떤 도자기가 탄생할지 기대됩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도자기 만들기. 색다른 체험으로 여행을 더욱더 특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엔 이천의 또 다른 자랑거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바로 도자기만큼 유명한 쌀입니다. 조선시대부터 임금님께 진상하던 최고의 쌀. 일교차가 크고 일조량이 많은 날씨와 기름진 흙이 만나 명품 쌀을 키워냅니다. 밥은 돌솥에 짓는데요. 윤기 흐르는 자태에 군침이 돕니다. 한편 쌀밥과 함께 밥상에 오를 반찬도 하나 둘 선보입니다. 매콤한 양념에 불맛 입힌 제육볶음 역시 밥도둑인데요. 이제 이천 쌀밥과 정갈한 요리들이 한상 가득 차려집니다. 그럼 오늘의 주인공부터 만나볼까요? 임금님께 올리던 이천 쌀밥. 그야말로 왕의 밥상을 받은 기분을 느낄 수 있는데요. 고들고들한 식감에 짭조름한 맛이 매력적인 보리굴비까지 합세하니 그 어떤 산의 진미도 부럽지 않은 순간입니다. 계속되는 밥도둑의 등장. 이천 쌀밥 정식은 여행에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이번에 찾은 곳은 시민의 휴식처인 설봉공원입니다. 설봉산 자락에 만든 공원의 특징은 넓은 호수를 둘러싼 둘레길인데요. 자연을 느끼며 가벼운 운동이나 산책을 즐기기에 좋습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쉬어갈 수 있도록 곁을 내주는 설봉 저수지. 지명을 붙여 관고 저수지라고도 부르는데요. 걷다 보면 계절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해마다 벚꽃 명소로도 사랑받고 있는 설봉공원. 화사한 벚꽃이 봄의 절정을 황홀하게 장식합니다. 이제 자연과 어우러진 문화의 풍경을 살펴볼 차례. 문화관광 해설사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천시 문화관광 해설사 김금순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천의 상징물인 토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이 토야는 만물의 모태이며 도자기의 토대인 흙에서 창안을 하여 토야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알록달록한 타일로 꾸며진 도자 작품 공원. 해마다 도자기 축제가 열렸던 이곳을 이천의 마스코트가 지키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세계 최대의 단 하나밖에 없는 곰방대 가마입니다. 길이는 50m이고요. 물레의 성형 도구인 곰방대 형상에 오름가마 형상을 도합하여 6봉의 형태로 만든 세계 최대의 곰방대 가마입니다. 지난 2001년 세계 도자기 엑스포가 열렸던 설봉공원. 눈길 사로잡는 다양한 작품으로 가득한데요. 봄바람 따라 청명한 소리를 내는 신기한 나무도 있습니다. 작품의 이름은 소리나무. 소리의 비밀은 수많은 종입니다. 자연과 문화예술이 함께하는 곳. 이천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풍경입니다. 이번엔 이천의 진산인 설봉산의 품에 안긴 설봉서원을 찾았습니다. 서원은 조선 중기 이후에 세워진 교육기관을 말하는데요. 설봉서원은 1564년에 세워졌다가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이후 2007년에 복원됐는데요. 최근까지도 선비 문화를 이끄는 교육원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한문과 수묵화는 물론 국악과 서예를 무료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옛 선조들이 공부하던 공간을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 전통 문화의 소중함이 느껴지는 풍경입니다. 이번엔 설봉산 칠부 능선에 있는 역사의 현장으로 향합니다. 해발 394m의 설봉산. 등산로를 따라 한참을 올라가야 설봉산성에 닿을 수 있는데요. 과거와 현재를 관통하는 이 길을 따라 역사 속 시간 여행을 떠납니다. 이제 가파른 구간만 오르면 목적지에 다다릅니다. 이천은 옛날부터 넓은 곡창지대 중 하나였기 때문에 한강 유역으로 나아가려는 신라와 이를 저지하려는 고구려 백제가 서로 패권을 다투던 요지였는데요. 이쪽에 보시면 4세기 백제가 쌓은 석성이고요. 6세기에 신라가 보수한 흔적이 남아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충원들이 잠들어 있는 석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설봉산성은 고구려가 백제를 밀어내고
이천을 사수하기 위해 쌓은 성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고구려는 신라의 이 땅을 뺏기고 맙니다. 이후 설봉산성은 신라의 김유신이 활약했던 곳으로 유명해집니다. 백제의 공격을 차단하는 전초기지로 삼았기 때문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삼국통일 작전을 이곳에서 상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천의 명소들을 품고 있는 설봉산. 작은 함자인 영월함은 숨은 보석처럼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곳은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집니다.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건 마의 열의 입상. 영월함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 암석을 다듬어 만든 마의 열의 입상. 높이가 무려 9.6m에 달하는데요. 고려 전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암자 입구엔 전설을 가진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수령 640년이 넘은 이 나무는 고려 공민왕 때 한 고승이 꽂아놓은 지팡이에서 싹이 자라 지금에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보는 이를 압도하는 자태로 신비로움을 더합니다. 이번엔 슬픈 전설이 잠들어 있는 곳으로 발길을 옮깁니다. 산 중턱에 나란히 서 있는 3개의 바위가 눈에 띄는데요. 표심 지극하고 우애 깊은 삼형제의 이야기가 서려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어머니를 찾아 나선 삼형제. 낭떠러지 아래에서 호랑이에게 쫓기는 어머니를 보고 구하려고 뛰어내린 순간 바위가 됐다고 하는데요. 희귀한 풍경에 상상력이 더해져 전설로 남았습니다. 세계가 인정한 도자 예술의 도시. 오랜 세월 소중히 갖고 온 자연과 문화, 그리고 역사는 생동감 넘치는 다양한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발길 머무는 곳마다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는 고장. 풍경여지도 다음 주, 이천시 2번째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